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육아서 대신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육아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몇 번 리뉴얼 된 책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에서 소아정신과 교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읽어보고 싶었고 마침내 이 책의 내용을 전하게 되어서 되게 꼼꼼히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꼭 같이 여러분께 의견을 더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팬의 에듀체리. 네, 바로 한번 제가 메모했던 것들 위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편집을 없이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되게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말을 절더라도 최대한 편집 없이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띠지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좋았던 부분들. 좋았던 기준은 제가 교사로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들이고 특히나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무대로 할 아이들을 한국에 가두지 말라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이제 되게 이 교수님께서 아쉬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만 우리 아이가 잘할 거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미국이든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뻗어나갈 수 있게 부모부터 먼저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셔라. 진로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메모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화를 또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포인트는 그거예요. 두 가지. 돈이 있어야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맞고 틀립니다. 세모예요, 세모. 자, 첫 번째는, 우선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나갈 수 있는 돈, 경비, 거기 숙박 비용, 생활비, 플러스 대학 등록금, 학자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세모냐면 이거는 꼭 집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제가 외국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외국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지인은 이제 석사를 외국에서 했는데 돈이 되게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그런데 스스로 벌어서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되게 궁핍하게 살면서 어쨌든 원하는 학과에 좋은 대학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왔는데요. 그 몇 년간의 그 사람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그리고 외국 대학에서의 어떤 그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그 대학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외국 대학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법만 잘 찾으면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외국 대학을 나와서 취직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보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왜 난 돈이 없고 부모로서 우리의 케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포트를 잘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외국 대학은 못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애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또 이걸 잘하는 거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얘의 적성에 맞는 대학이나 학과가 국내에 있는지 국내가 최적화된 건지 아니면 외국에 어떤 옵션도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썰도 있어요. 이게 정보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제가 제 대학 시절에 후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어요. 교사가 되고 임용고시를 치는 게 되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보니까 얘가 홍콩의 무슨 어디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출중한 친구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대학 후배였어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홍콩으로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으나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후배는 임용고시를 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을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되게 알아봐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인데 마침 그 대학이 홍콩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뭐 학위를 따면은 홍콩 대학으로 교수직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을 석사를 마치고 홍콩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참 대학 교수를 해외에서 한다는 그 삶이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되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일방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임용이라는 그 하나의 길만, 하나의 선택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딱 그렇게 하나 고정값이 정해져 있으면 되게 안정적이고 좋으면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공감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정보력의 차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엄마가 되고 느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정보력이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뭐 꼭 미국 대학을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로와 연계된 그 옵션이 국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대학도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단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올리는 호두깎기 요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호두깎기 요법이란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나 이런 부분 좀 약하거든? 나 이런 거 좀 잘 못해.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 표현입니다. 한 입 크기의 실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는 한 입 크기의 실패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갔고,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거의 99.9%인데 특히 우리 나이 때는 좀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알지만 아이들은 또 그 나이 때는 그 작은 문제들이 되게 인생에 커다랗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친구 문제라든가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못했다던가 뭐 이런 아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건 그냥 아주 큰 부분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한 입 크기의 실패다. 내가 넘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거를 아이에게 자주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또 좋았던 부분은요.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들어보시고 좋으면 좀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이거 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 주스를 만들어 봐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영어 속담 표현인데요. 진짜 이건 삶의 태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단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는 게 막 녹록진 않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정말 답도 없고 답답하고 끝도 없을 텐데 삶이 나에게 레몬을 줬는데 난 이걸 주스로 만들어 봐야겠어. 레모네이드 주스야.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긍정성,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만 이런 문장을 내가 좀 가슴속에 새기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요즘 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좀 주스를 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각자 저마다의 어떤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업앤다운의 시간에서 잘 안 풀린다고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고민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건 그냥 한 입 크기의 실패야. 그리고 삶이 나에게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모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점을 찾아라.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한국에 갇혀 있으면 또 입시라는 제도와 그냥 삶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일상 속에 갇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이 틀 밖에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도 있고,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 뭐 해결책은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뭐 물론 그렇다고 삶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꼭 입시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아이의 진로가 요것만 정답이다. 뭐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강점을 찾는 게 제일 쉽고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진짜 잘하는 그냥 우리 전문가 레벨로 키워주는 게 제일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좀 우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취미든 뭐든 우선은 그걸 개발을 시켜주려고 하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도 의지도 다져보면서 우리 운동선수를 하든 뭐 미술을 하든 특히 예체능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대학으로의 진학으로든 뭐든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발생을 할 테니까 그 비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좀 최대한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자. 그리고 아이의 강점을 잘 개발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 문장을 하나만 남기자면 그냥 이건 작은 한 입 크기의 실패야. 이런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도 귀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굿바이.